사우디 왕세자가 중국 자주포 실전 써본 후 대경로 K9으로 전면 교체 선포한 충격 상황. K9의 미친 성능 개량 충격 발표에 전세계 구매문에 폭주한 이유. 현재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은 매우 성공적이다. 이미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수주와 주문이 여러 국가로부터 들어왔고, 현재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10조 원대 이상. 판매 이후 중장기 후속 군수 지원 물량까지 포함하면 약 30에서 40조 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기가 바로 흔히 포방부라는 육군의 주력 자주포인 K9이다. 최근 K9 수출 시장이 중동으로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곳에서 중국의 자주포와 경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핵심 부품이 독일제, 수출 막혔던 중동, 이제는 주요 수출국으로 전환. K9이 가장 큰 장점인 기동성의 원천은 동체에 탑재된 독일 MTU JMT881 KA2500 엔진이었다. 뛰어난 독일제 엔진을 사용해 고기동성을 확보한 것은 좋았으나, 이 장점이 오히려 수출 시장에서 발목을 잡았다. 핵심 부품인 엔진이 독일제이다 보니 중동 국가, 대표적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을 시도할 때 독일의 엔진 공급 제재로 수출 계약이 동결된 것이다. 따라서 원활한 부품 수급과 수출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엔진의 국산화가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750억 원가량의 예산과 5년의 기간을 두고 국산 엔진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 국방부가 2025년까지 STX-제 엔진을 모든 K9 물량에 탑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동 시장 진출에 새로운 활로가 뚫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PLZ-05가 더 최신 자주포다. 정작 중국도 양산 제대로 안 해. 하지만 현재 무기 시장에서 자신의 파일을 늘리길 원하는 중국이 이러한 K9의 수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중국이 수출하는 자국 자주포인 PLZ-05와 K9을 비교하면서 이미 PLZ-05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는 PLZ-5가 K9보다 더 우수함을 방증한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행보가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정말 PLZ-05가 대단한 무기였다면 왜 중국은 PLZ-05를 320대만 양산한 것일까? 또한 중국은 PLZ-의 사정거리가 50km이기 때문에 40km 사정거리인 K9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지만 50km는 애당초 일반 포탄과 PLZ-의 155mm 포구경으로는 나올 수 없는 사거리이며, 이는 특수 사거리 연장탄으로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예측된다. 사우디 기술 이전 원하는 듯 네티즌 신중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20년 한국을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인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K9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순한 수입을 넘어 한국 무기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에서 생산하길 원하고 있다. 이미 2022년 1월 대공포 BO-1을 자국 생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으며, K9 자주포 역시 기술 이전할 경우 200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조건도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시간과 돈 들여서 개발한 무기 기술을 아무리 돈을 받았다 해도 유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으며, 국제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동 지역이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2. 중동 아프리카에 K-9 벨트 뜨나 이집트의 교두보 확보. 노무현 정부에서 뿌린 씨앗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확했다. K9 자주포 얘기다. 자주포는 별도의 차량으로 움직여서 사격하는 견인포와 달리 스스로 움직이는 화포다. 유도탄을 제외하고 가장 사거리가 긴 지상화력으로 기동력과 화력이 뛰어나다. 그만큼 세계 각국은 우수한 자주포를 보유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K9 자주포는 지난 1일 2조 원대 이집트 수출 계약이 이뤄지면서 아프리카 국가에 첫 진출했다. 육해 공군 병력 60만여 명에 예비군 48만 명을 둔 이집트는 2015-2019년 기준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집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의 무기 수입국이다. 계약금은 지난달 호주와 체결한 K9 자주포 수출 금액 1조 원대. 위 약 2배 수준인 2조 원 이상이다. 이는 K9 자주포 수출 규모 중 역대 최대다. 이집트는 2005년 9월 이집트군 관계자들이 방한해 육군 포병여단에서 K9 자주포의 운용 시범을 참관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집트는 다음 해인 2006년 3월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순방시 품목을 지정해 협상을 할 정도로 K9 자주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후 큰 진전이 없었으나 K9 자주포를 둘러싼 물밑 탐색은 계속됐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국산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이 약 15년 만에 최종 확정한 것이다. 통상 무기 도입은 여러 문제로 10에서 20년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방산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수출 계약을 계기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제2위 K9 벨트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K9 제작사인 하나디펜스는 이집트를 교두보로 다른 아랍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K9 자주포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몇몇 국가는 군 고위 관계자들이 방한해 직접 자주포 사격 시범을 지켜보기도 했다. 1999년부터 국내에서 양산되기 시작한 K9은 2001년 터키에 총 280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동유럽 방산 강국인 폴란드에 120문 수출에 성공했다. 특히 K9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 집중 구매해 국제 무기 시장에서 K9 벨트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들 러시아 인접 국가들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앞다투어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K9이 러시아를 둘러싼 벨트를 형성했기 때문이었다. K9 자주포의 수출 행진은 2017년 인도로도 이어졌다. 인도에서 K9 자주포는 힌디어로 천둥을 의미하는 바지라다. 호주 육군이 운용할 K9 자주포는 덩치가 큰 검이라는 뜻의 헌트맨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앞서 핀란드에서는 북유럽 전통 무기 중 하나인 슬레지 해머를 의미하는 무카리로 명명됐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PGH-2000 자주포에 비해 값이 싼 데다 성능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게 알려지면서 국제 무기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 이번 이집트 수출로 전 세계 K9 자주포 운용국은 한국을 포함해 9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K9은 고객 요구에 맞춘 맞춤형 수출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핀란드 수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자 새 자주포의 절반 가격으로 한국군이 쓰던 중고 K9을 정비해 수출했다. 중고 K9 위 수출은 처음이었다. 중국에 맞서는 군사강국인 인도에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 맞춰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호주도 상대국 요구에 따라 현지 생산 방식으로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번 이집트의 한국 수출입은행 구매자금 융통을 통한 구매 계약도 마찬가지다. 하나디펜스 측은 이집트와의 K9 계약이 수출입은행을 통한 무리한 계약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며 이집트와의 계약은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한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이 마무리돼가고 있어 K9은 수출에 주력해야 하는 입장이다. 자주포는 국지전에서 가장 활용성이 높은 재래식 무기다. 미래 자주포 시장도 성능이 개량된 자주포나 차기 자주포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수요도 꾸준히 있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3. 빈살만 경제 효과, 사우디 왕세자 방한의 방산 철도업계도 들썩. 사우디아라비아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하면서 방산 철도업계 역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장관과 칼리드 알팔레 투자부 장관을 비롯한 두 나라 정부와 경제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사우디 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내 철도 차량 방산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 투자부 및 철도청과 철도 차량 제조 공장 설립과 관련한 업무 협약 MOU를 맺었다. 현대로템이 맺은 MOU는 네옴시티 철도 협력과 관련됐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 구매 사업에 협력한다.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과 운영 중인 디젤 기관차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수소기관차도 함께 개발한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정부가 석유 중심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하는 초대형 신도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약 700조. 차량 구매 예상 규모는 약 3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동 시장 확대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낼 경우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가 된다. 하나그룹은 에너지 사업과 더불어 방산 수주도 기대가 된다.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빈살만 왕세자와 티타임을 겸한 재계총수 회동이 열린다.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을 필두로 하나그룹은 태양광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방산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 부문에선 다연장 로켓, 천무와 K9 자주포 수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식회사 한화와 9,800억 원 규모의 무기물자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화는 올해 상반기 1월 3,894억 원 규모 천궁이 발사대 UAE 수출, 이집트와 2조 원대 K9 자주포 수출 계약, 폴란드와 K9 3조 2천억 원 어치를 체결하며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국 정부 간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4. 중앙선대위, 탁월한 성능, 합리적 가격, 정확한 납품, K방산 3대 매력, 무기시장 빅4 정조준. 폴란드 군비청은 지난 16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FA50 경공격기 48대를 도입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6일 K2 전차와 K9 자주포 본계약을 완료한 지 불과 3주 만이다. 샴페인부터 터뜨리는 것 아니냐? 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다. 지금까지 계약액만 해도 87억여 달러, 약 12조 원. K2와 K9은 적자는 잔여 물량의 추가 계약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처럼 국산 무기 체계의 폴란드 수출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K방산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방산은 시대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국내 방위산업은 미국의 닉슨 독트린과 베트남 공산화 소용돌이 속에서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태동했다. 1970년대에 소총 야포 등 기본 무기 제작을 발판 삼아 1980년대엔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K1 전차와 K200 장갑차를 자체 개발했고 해외 기술 도입을 통해 제공호와 장보고급 잠수함도 만들었다. 1990년엔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첨단 정밀무기 개발과 생산에도 힘을 쏟았다. K1A1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개발 생산한 게 대표적이다. 이처럼 꾸준히 기술을 축적한 K방산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K2 전차와 K21 장갑차, T50, FA50 전투기, 손원 1급 잠수함 등 첨단 무기가 이때 자체 개발됐다. 2010년대엔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한국판 패트리엇 PAC-3인 천궁 요격미사일, 한국판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 인 천무 다연장 로켓 등도 잇따라 실전 배치됐다.
중공업 기반이 없어 자국산 소총도 생산하지 못하던 국가가 50여 년 만에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이룬 셈이다.